영화는 첫 번째 영화의 이전 사건으로부터 3년 후에 시작한다. 이전 배틀 로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와일드 세븐이라는 반란 그룹을 결성했다. 이 반란 그룹은 나나하라 시우야가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 반란 그룹은 이제 국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정의를 위하여 정부 당국은 새로운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천년 대테러법. 일명 배틀 로얄. 이어서 시카노 토라이가 나옴. 중학교, 국내에서 이 부분하고 전국적으로 실패한 학생들과 폭력배들이 모인 곳으로 여겨진다. 결국 그 학생들은 정부에 의해 퇴학 처리되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 어느 날 고학년의 42명 학생 전원이 사실과 다르게, 그러나 그들은 길 중간에 잠들게 하는 약으로 마비됩니다. 의식을 찾을 때에는 그들은 이상한 전기 목걸이를 찾습니다. 버스가 독재적인 일본 정부에게 납치되어 군사기지로 끌려갑니다.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은 몰려들어 울타리 안에 무장한 경비병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젊은 소년들과 소녀들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다. 잠시 후에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마주친다. 타케우치 리키, 정부와 협력하는 어른들 중 한 명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배틀로얄 게임을 플레이할 첫 번째 그룹으로 선택되었다고. 이에 이어서 그는 게임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72시간 이내에 와일드 세븐 전원을 찾아내고 처치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도록 강요받는 대신 서로를 죽이기 위해 이전의 배틀 로얄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다. 대적으로 와일드 세븐에 대항해야 합니다. 니키는 두 가지 선택을 제공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거나 바로 처형당하라. 당장이야.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죽음의 게임에 들어가기로 마지못해 동의한다. 게임에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그 결과로 그는 즉시 처형당했고 모든 이들의 공포 속에 얼마 후 소녀의 칼라가 삐걱거립니다. 그 후 니키가 또 다른 비밀을 폭로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칼라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의 학생이 죽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그 학생의 파트너는 자동으로 목걸이 폭파로 죽게 됩니다. 이에 그 여자는 겁을 내며 사정을 호소하지만 목걸이 결국 그녀의 삶을 끝냅니다. 저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40명의 학생들에게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갑옷과 무기가 제공됩니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섬으로 보내집니다. 이 섬은 와일드 세븐이 점령하고 있는 곳으로 사용 중입니다. 요새 섬에 가까워지자 병사라고 생각하는 와일드 세븐 그룹 멤버들이 즉시 총을 쏜다. 이 격렬한 총격으로 12명의 학생들이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섬에 도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어떻게든 섬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고 한 그룹은 해변을 따라 도망가고 다른 한 명은 숨는다. 바위 뒤에. 그 후 잠시 후 헬리콥터가 상공을 날며 여러 개의 보급품을 투하한다. 그들을 위해. 이에 이어 학생들은 보급품을 확보하기 위해 달려간다. 수류탄 발사기와 같은 다양한 유용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탄창,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들이다. 학생들은 그 후 더 좋은 보호를 찾으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인 슈고는 그 과정에서 총에 맞습니다. 동급생들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그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그의 칼라가 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의 동료 미키가 안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룹 쪽으로 달려가도록 요구하며 그녀에게 그들이 그녀를 맡겨둘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신경이 예민한 소녀는 그룹에서 도망쳐 버틴다. 그 결과 그녀는 폭발에 휘말린다. 이제 그의 파트너가 죽었으니 슈고는 자신의 임박한 운명을 잘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죽기 전에 몇몇 적을 제압하기로 용감한 결정을 한다. 그는 그 후에 외부로 나가서 지대로 발포한다. 하지만 그는 적 저격수에게 격추당한다. 이 비극적인 손실 이후에 나머지 학생들은 낡은 건물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동안 니키는 사망자들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한번 도착하면 학생 중 한 명이 하루카 쿠제는 인슐린을 꺼내어 주사를 맞습니다. 자신의 몸에 남학생인 에오이 타쿠마가 그에 대해 묻습니다. 쿠제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이라고 밝히고 그녀의 용량은 3일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미션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인슐린을 다 써버리겠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의 어떤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사소한 문제 같아. 갑자기 외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한 대원이 조사하러 간다. 그들의 놀람 속에 그들은 한 학생이 막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의 양팔이 다 떨어진 채로 그들은 빠르게 그 지역이 지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정확히 지뢰밭 중앙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초 후에 한 소녀의 칼라가 삐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학생들을 겁주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룹 구성원들이 다음 행동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된다. 다른 부대 구성원들이 통신으로 소란을 듣는다. 이오아이는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서둘려 하는 의도인가 봐요. 하지만 시오토리라는 소녀가 총을 겨누고 그가 어디든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임무를 완료할 때까지 아마도 왜냐하면 그들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기 시오리가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의 딸임이 밝혀지고 나나하라가 3년 전에 죽인 선생님을 그때부터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소년의 몸이 절단되어 지뢰밭에 떨어지고 더 많은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이 사망했으며 생존자 수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학생들 두 그룹이 다시 모여 요새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요새는 가파른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큰 단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적의 총알을 피하고 결국 요새에 침입한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은 적지 않다. 그들은 달아나는 소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팀은 그녀를 쫓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러 폭발이 일어나며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조명이 켜지고 수십 개의 총이 그들을 향한다. 반란군들은 그들이 무장 해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한 명의 학생들이 총을 쏜다. 결과적으로 두 파벌 간의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진다. 그 끝에 6명의 학생이 또 사망하게 된다. 파트너들의 칼라를 활성화시킵니다. 칼라를 보자마자 이라고 불리는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이 병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빨리 거대한 장치를 가져와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켜 모든 것을 마비시킵니다. 목줄 또한 군사 기지와의 연결을 막는다. 기지 캠프에서는 배틀로얄 관리자들은 놀라워한다. 모든 목줄이 갑자기 오프라인 상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빨리 대안을 생각해내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합니다. 요새 안으로 돌아와서 모든 학생들이 무장 해제되고 나나하라 앞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은 야생 7인조 멤버들의 시체가 일렬로 놓여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또한 부모님의 죽음 이후 고아가 된 많은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부모님의 죽음 이후로요. 잠시 후에 나나하라가 다가와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더 나아가 그들이 성공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의 임무를 성공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결과적으로 그는 정부가 평화로운 삶을 제공할 때까지 계속 싸울다고 맹세한다. 반란군이 적이 아님을 깨닫자 학생들은 편을 바꾸고 와일드 세븐을 돕기로 결정하여 배틀로얄을 끝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음 장면에서 특수무장대가 요새에 도착합니다. 반란군 한 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나머지 그룹을 경고하러 달려간다. 빠르게 반응하여 반란군들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달려간다. 군인들이 그들을 알아차리면 그들은 학생들이 입장을 바꾼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기지에 연락한다. 치열한 총격전이 일어난 후에 반군들은 마침내 모든 무장 무력을 제압한다. 그러나 쿠제는 그 과정에서 죽는다. 이에 붕괴한 아오이는 나나하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가 잔인한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시오리는 버려진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피아노를 발견했어요. 연주를 시작하자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이 집에서 연주했던 일을 떠올려요. 어느 날 그녀는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오자 아버지가 그녀의 생일을 잊은 것에 분명히 화가 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차가운 태도로 거부했고 그들의 마지막 상호작용이 될 줄은 몰랐다. 이 미션의 세 번째 날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폭발성 목걸이에서 해방되었다. 나나하라는 정부를 물리치기 위해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3개의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공경을 간단히 설명한 후 그는 세계의 모든 청년들에게 잔인함에 반항하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비디오에 대한 응답으로 섬에 미사일이 발사되어 학생들과 와일드 세븐 멤버들을 더 많이 죽였다. 혼돈으로 인해 모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쫓기 시작했다. 한편에 있어서 배틀로얄 관리자들은 총리로부터 비디오 통화를 받습니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12시간 후에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총리는 배틀로얄 본부에 있는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군인들을 동원하여 와일드 세븐을 한 번에 소탕합니다. 리키,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에 격렬한 논쟁 속에서 그는 자신도 학생들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밝힙니다. 학생들로서 섬으로 돌아와서 생존자들은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하늘로 총을 발사합니다. 이 순간에 나나하라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광산으로 본토로 피신할 계획을 밝히고 동시에 와일드 세븐은 병사들과 맞서기 위해 남을 것을 공개합니다. 다음 날 학생들과 아이들은 야생 7마리에게 마지막 작별을 전합니다. 이에 이어서 시오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산으로 향합니다. 한편 야생 7마리는 군대와의 최후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섬에 도착한다. 야생의 7은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여 한 거를 시도한다. 돌진하는 병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한다. 조로건 음성을 스피커로 크게 틀었지만 그러나 명백히 그들을 막을 수 없었으며 결국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동안에 터널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총성을 듣는다. 반란군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아오이와 친구 둘은 전쟁터로 돌아가기로 용감한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전투에 합류하고 최대한 많은 병사들을 쏴 죽인다. 두 친구는 목숨을 바치지만 거대한 로켓 발사기를 발사하기 전에는 못 살아있다. 여러 공격자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성 반군 한 명이 병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머지 동료들에게 떠나라고 촉구합니다. 그녀 자신은 그들을 위해 남아 시간을 벌어주려고 합니다.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예요. 그녀의 지시에 따르며 다른 반란군들이 떠나고 그 후 그녀는 활성화합니다. 시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죽기 전에 치열한 전투는 양측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나나하라를 남겨두고 아오이, 시오리만이 남은 전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특수부대 대장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전투를 끝내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피를 시도하는 동안 리키가 나타나 표현합니다. 반란군 지원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목에 차고 있던 칼라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즉시 거기서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들 셋은 겨우 몇 초 만에 나오게 됩니다. 전체 요새가 폭발하기 몇 초 전. 요새에서 탈출에 성공했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부의 많은 병사들을 상대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은 계속되고 총알 하나가 시오리를 맞추고 그녀를 치명적으로 상처 입혔다. 이를 보고 나나하라는 그에게 달려간다. 아오이는 홀로 싸우고 있는 동안 그녀가 그의 품에서 죽기 전에 그녀는 키타노의 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며 그를 한동안 충격에 빠뜨린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용서하고 그가 정말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이제 알기 때문이다. 잠시 애도한 후에 나나하라와 아오이는 흔들림 없는 결의로 싸우기 위해 나아간다. 곧 그 후에 미국은 섬 전체를 폭발시키는 여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모든 남은 병사들을 죽입니다. 마침내 배틀로얄은 끝이 납니다. 회피된 상태에서 나나하라의 운명을 나열하고 아오이의 운명을 나열하고 그리고 생존한 학생들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장면은 3개월 후로 빨리 간다. 나나하라와 아오이가 아프가니스탄 사막을 통과하는 장면. 거기에서 그들은 생존한 나머지 팀원들과 재회하며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다. 그들은 모두 친구로서 다시 모이게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다가올지 알 수 없다. 더 이런 영상들을 보려면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채널을 도와주시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